요즘 국내 자동차 시장을 보면 굉장히 치중되어 있죠. 현대차 그룹 점유율이 압도적인 건 이미 당연한 게 된 지 오래고, 그 외의 브랜드 중에선 쌍용차가 그나마 점유율 회복에 힘쓰고 있습니다. 나머지 르노코리아랑 쉐보레는 점유율 상승이 크게 두드러지지 않아서 안타까운데요. 근데 이건 뭐 누구를 탓하거나 할 수는 없죠. 소비자들은 더 나은 가격, 더 나은 상품을 찾아서 움직이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시장 성향을 탓한다든지 소비자들의 문제라든지 이렇게 끌고 갈 수는 없는 문제라고 봅니다. 사실 르노코리아랑 쉐보레가 눈에 띄는 신차를 하나만 출시해줘도 점유율 회복이 빠를 텐데 그렇지 못하다는 점에서 장사할 생각이 없다는 말까지 나왔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르노코리아가 그룹 차원에서 발표 하나를 했는데 한국 투자 내용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을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살펴볼 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새로운 SUV의 티저를 공개했다는 거, 또 다른 하나는 한국 투자를 언급했다는 겁니다. 일단 신차 티저부터 볼까요? 이게 뭐냐면 하이브리드 SUV의 티저입니다. 전기차가 아니고 하이브리드라는 점이 포인트죠. 2024년에 출시 예정이고 국내랑 해외 시장 판매를 위해 한국 공장에서 생산될 예정인 차라고 합니다. 이쯤 되면 눈치채셨을 겁니다. 이 차가 바로 르노랑 지리가 합작해서 만든다고 했던 그 차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볼보가 쓰는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기존 르노와는 차이가 있고요. 티저만 봐도 볼보 느낌이 강합니다. 전면부를 보면 볼트의 토르망치 라이트가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뒷모습은 또 지리 자동차의 링크 앤코를 보는 것 같습니다. 르노 쪽에서 이거랑 관련해서 뭐라고 했냐면 효율적인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탑재해서 D 세그멘트에서의 본격적인 경쟁이 이뤄질 거라고 했습니다. 이 소리는 중형 SUV 시장을 강화하겠다는 거고 PM6 후속이 될 가능성도 높다는 거죠. 그러면서 언급한 게 한국 투자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루카 드미어 르노그룹 회장이 직접 언급을 했는데 한국에 9억 유로, 우리 돈으로 약 1조 2,600억 정도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투자 추진은 간단합니다. 르노의 중요한 생산기지로 한국 공장을 선정했기 때문입니다. 지리 자동차랑 합작해서 만드는 차를 부산에서 생산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현실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더라고요. 이번 투자 계획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냐는 건데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큰 단위부터 볼까요? 첫 번째는 국가적 시선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르노그룹이 한국 투자는 국가적 입장에선 충분히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1조 2,600억 정도면 신차 투입이 가능하도록 공장 라인을 재정비하거나 새로운 장비를 추가 도입할 수 있는 수준의 투자거든요. 이건 결국 신차를 투입할 의지가 있다는 거라서 일단 좋은 겁니다. 지금 단계에서 라인을 재정비한다면 완전 로봇화를 하기는 힘듭니다. 노조랑 협의를 해야 하는 건 당연한 거고,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다? 가장 먼저 도입되는 신차가 전기차가 아닌 하이브리드 차라는 겁니다. 전기차는 필요 인력이 내연기관차보다 적지만 하이브리드 차는 내연기관차랑 비슷합니다. 이걸 통해서 국가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건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자동차 공장이 돌아가게 되면 당연히 새로운 인력이 더 필요하고요. 자동차 부품 회사의 납품도 늘어나고 물류도 활성화되고 자동차 공장 주변 상권이 발달하는 거니까 일단 투자가 있다는 사실 자체만 봐도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한국 GM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한국 GM은 메인 공장이 폐쇄된 이후에 그나마 남아있던 공장에 투자를 한 거라서 체감이 덜하죠. 투자를 통해서 창원 지역 경제를 유지하는 수준은 되지만 정작 군산 지역 경제는 살리지 못했으니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르노코리아는 부산 공장이 아직 건재한 와중에 추가로 투자를 하는 개념이고 국내 물량뿐 아니라 해외 수출 물량까지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경제 성장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고요. 다만 정치적으로는 어떤 영향을 줄지 모르겠습니다. 지리 자동차가 한국을 생산 거점으로 둔 이유가 순수한 투자 목적으로만 보이진 않거든요. 중국 회사들도 언제까지 중국 내수 시장에만 의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유럽 시장 진출도 굉장히 적극적인데 유일하게 미국 진출이 어렵죠. 한국이랑 미국은 FTA 체결 관계고 부산 공장에서 생산을 한 차에 르노 배지만 붙이고 출시한다면 어쨌든 이건 메이드 인 코리아의 르노 브랜드 차가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지리적 이점을 이용해서 미국 시장에 진출을 하는 게 아니라는 해석도 있고, 르노 그룹 차원에서도 실제로 한국이 여러 국가와 FTA가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교두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언급해서 아예 틀린 해석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이 이걸 그냥 넘어가면 괜찮은 거고 반대로 아예 수출 관련 제재를 발표해버리면 곤란해질 수 있다는 소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뭐 아직 이런 것까지 걱정하긴 이르고요. 일단 공장에 자금이 투입되고 공장 가동이 늘어난다는 점에서는 국가적 입장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좀 더 나아가서 만약에 르노코리아가 투자한 게 성공 사례로 남으면 다른 자동차 회사들의 투자도 기대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한국 자동차 사업 범위는 너무 현대차 그룹하고 쌍용차, 르노코리아, 한국 GM 그리고 그 외의 중소기업들 이 정도로만 국한되어 있는 느낌입니다. 일론 머스크도 한국에 공장을 지을까 고민하다가 결국 독일이랑 중국 같은 아예 다른 곳에 공장을 지었잖아요. 노사 갈등 때문에 투자를 꺼려한다는 말도 있지만 르노코리아가 이번 투자를 성공 사례로 만든다면 다른 자동차 회사가 들어오는 것도 충분히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회사적 입장입니다. 일단 지금 예정되어 있는 신차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회사 단위로 봤을 때는 큰 투자로 봐야 하냐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큰 투자는 뭐냐면 신차 투입을 진짜 열중씩 해버릴 건지 공장 가동률을 어디까지 끌어올릴 건지 이런 걸 다 따져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걸 다 따져보면
보면 그렇게 막 적극적인 투자라고 보기에는 애매합니다. 당장 예정되어 있는 신차는 하나밖에 없고 공장 가동률도 신차 하나로 10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입장도 아닙니다. 보니까 최근에 있었던 노사 갈등 문제랑 관련해서도 언급을 했더라고요. 부정적으로만 말하진 않았습니다. 다른 사업장도 파업이 없는 건 아니라고 말을 했고, 지금 부산 공장 가동률이 저조하다는 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생산 능력이 100%를 활용하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르노코리아의 입지잖아요. 지금 계획상으로는 르노코리아의 입지가 막중하거나 거대하거나 하진 않습니다. 일단 이건 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회사 입장에서 각 지역을 얼마나 활용하느냐가 중요한데, 이건 르노코리아가 압도적이죠. 신차 개발부터 생산 거점까지 한국을 이용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결정권하고 관련해서는 한국의 입지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르노그룹 회장이 이 투자가 잘 이뤄지려면 전제 조건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전제 조건이 뭐냐면, 르노랑 지리가 서로 협업이 잘 되고 계획대로 잘 운영이 돼야 한국 투자도 제대로 진행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두 회사 간에 뭔가 안 맞는 일이 생긴다면 한국 투자가 철회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거죠. 진짜 극단적으로 개발이랑 출시 계획이 완전히 중단된다면 한국 투자도 물 건너가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 보면 확신에 찬 투자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거고요. 대신 수익성은 어느 정도 보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뒤에서 자세히 말하겠지만 투입되는 차종 자체가 많진 않거든요. 대신 트위즈 같은 소형차가 아니라 중형차랑 대형차를 중심으로 계획되어 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되면 르노 회장이 말한 대로 1조 정도를 투자하면 충분합니다. 공장 라인을 대규모로 늘리지 않아도 수익성과 수요가 뚜렷한 중형 이상급 차들을 투입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거의 알려지지 않은 게 하나 있는데, 오로라 프로젝트라고 들어보셨나요? 이게 뭐냐면 르노랑 지리가 합작해서 내놓는 신차의 프로젝트 명이거든요. 앞에서 SUV 티저 보여드렸잖아요. 이 차를 생산하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르노 회장이 신차 계획에 대해서 말한 부분을 보면 새로운 라인업을 선보이고 중대형 세그먼트 차를 투입할 거라고 했습니다. 이 소리는 일단 지금 팔리고 있는 QM6를 대체할 새로운 신차가 나온다는 거고, 더 중요한 건 한국을 중대형차 수출 허브로 삼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한국 시장뿐 아니라 해외 시장 수출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는 거라서 오로라 프로젝트에 해당하는 차가 투입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습니다. 그냥 쭉 들어보시면 어떤가요? 약간 확신에 찬 내용이 없는 것 같죠? 어떤 차를 어떤 시기에 투입할 거라고 명확하게 말해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중국 기업하고 협업이 이뤄지다 보니까 뭔가 좀 시원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확실하게 언급을 해준 건 르노코리아에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고 새 플랫폼이 들어온다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어쨌든 신차 투입은 확실하게 해준다는 거라서 이 정도로만 이해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이 여러 국가와 FTA를 체결했다는 점을 두고 교두보 역할을 할 거라고 언급한 것도 그렇고요. 세 번째는 소비자 입장인데요. 신차를 투입하고 국내 공장에 투자한다는 소리를 듣고 어디까지 기대를 해야 하냐 이겁니다. 너무 큰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큰 기대는 토레스처럼 가격이 착하게 나와서 회사 하나를 거의 이렇게 세우는 수준으로 점유율 회복이 빠르게 되는 걸 말합니다. 길거리에서 르노 신차가 갑자기 그랜저 수준으로 돌아다니는 걸 기대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큽니다. 어쨌든 큰 기대가 독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투자랑 신차 계획이 완전 확실하진 않아도 어쨌든 르노 회장이 힌트는 정말 많이 줬습니다. 일단 신차 투입 종류가 많지 않다는 거, 그리고 투입되는 차들이 중형 이상급이라는 거죠. 일단 중형 이상급 차들이 투입된다는 건 수익성이 어느 정도 보장된다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반대로 말하면 굳이 많은 종류의 신차를 투입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르노코리아 라인업이 현대차 수준으로 늘어날 거다, 이런 식의 큰 기대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대신 그 정도는 할 수 있죠. 지금보다 점유율이 올라서 한 7%에서 8% 정도만 돼도 현대차 대안으로는 충분할 거라는 겁니다. 8% 수준으로 올라왔다는 건 이미 많은 사람들이 대안으로 선택을 했다는 거고, 대안으로 선택했다는 건 결국 가격도 괜찮고 상품성도 괜찮다는 말이 되거든요. 쌍용차는 이미 점유율 회복세를 탔습니다. 르노코리아가 이번에 투입되는 신차를 시작으로 점유율 회복세를 탄다면 이 정도는 충분히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차 효과도 기대해 볼만합니다. 지금 르노코리아는 신차의 인색한 브랜드가 된 상황입니다. SM6랑 QM6 이후에 XM3 말고는 마땅한 신차가 없었고, 하이브리드를 뒤늦게 도입하기는 했는데 얘도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완전 신차도 아니고 그냥 파워트레인 종류 하나가 추가된 겁니다. 거의 6년 이상 신차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싸지만 않다면 신차 효과는 충분히 있을 거고,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신선한 차로 다가올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결국 소비자 시선에선 2024년에 출시될 이 차가 QM6 후속으로 나오는지 아예 다른 신차로 나오는지, 가격은 어떤지, 도입 물량은 어느 정도인지, 이 중에서 국내 출시 물량은 얼마나 되고 해외 수출 물량은 어느 정도 되는지, 이것만 보면 충분히 르노그룹의 의지를 파악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만약에 0점으로 갈수록 기대를 전혀 안 한다, 10점으로 갈수록 기대된다는 거라면 저는 그래도 7점 정도는 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한국 GM하고 다르게 수입 판매되는 차들도 아니고 어쨌든 부산 공장에서 생산한다는 점이 상당히 크죠. 그래서 지금 상황만 놓고 보면 그래도 한국 GM보다는 기대를 더 확실하게 걸 수 있는 브랜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국 GM은 지금 결정권이 거의 없다고 봐야 하거든요. 당장 볼트 같은 차들도 미국에서 만들어서 수입한 차를 팔고 있으니까 리콜 이후에 물량 배정도 적극적으로 못하잖아요. 물량이 모자라는 동안 연식 변경이 되면서 가격도 오르고, 이러니까 시장 대응을 제때 못한다고요. 그런데 르노코리아는 신차 개발부터 해서 생산과 판매까지 거점 역할을 하고, 생산은 특히 허브 역할을 하게 된 거라서 굳이 두 브랜드를 비교하자면 르노코리아가 그나마 좀 안정적이다, 이렇게
전망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김승현 안피디의 스포일러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